실록 3권 문종특이년 8월 4일 을해 7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령 사헌사 황부인 중조원사 김효성 등이 호성군 설비의 조건을 아래다. 1. 중군을 홍장인이 원경이 5천인데 어깨 앞에 달게 하고 군조론 홍초기를 받들게 하며 좌군은 청장인이 길이는 8촌 넓이는 3촌인데 왼쪽 어깨에 달고 군조론 청초기를 받들게 하며 우군은 백장이나 소방이 4촌으로 오른쪽 어깨에 달고 군조론 백초기를 받들게 하며 각기 군호와 각대의 칭호를 써서 항호를 분변하게 하소서. 1. 만약 적군과 대진할 적에 마땅히 전진할 때에도 전진하지 않으며 마땅히 퇴각할 때에도 퇴각하지 않으며 마땅히 전진해서는 안 되는데도 전진하며 마땅히 퇴각해서는 안 되는데도 퇴각하며 함부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간 사람, 장복을 잃어버린 사람, 군사를 누설시킨 사람, 군유로에 배반하고 돌아난 사람, 군기에 늦은 사람, 행렬이 정제되지 않고 정기가 정돈되지 않고 금혁을 우리지 않은 사람, 주장을 잃은 사람, 기고를 잃은 사람, 난리에 임하여 서로 구원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로 속여서 엄량 복설을 함부로 퍼뜨린 사람, 이유 없이 군사를 놀라게 한 사람, 오병의 군장을 유기한 사람, 군중에서 함부로 말을 달린 사람, 포진을 바꾸고 척후를 읽고 밤에 범하여 군호를 읽고 다른 숙소에 유숙한 사람, 둘레를 지키면서 튼튼히 하지 않은 사람, 작연한 것을 복종하지 않은 사람, 이익을 탐내어 먼저 요란을 떤 사람, 주장의 한때의 명령을 어긴 사람, 5중에서 2인을 잃은 사람, 소대에서 4인을 잃은 사람, 25인 대에서 8인을 잃은 사람, 무릇 굴령을 범한 사람은 군법으로서 논지할 것이니 병조에 명령하여 미리 먼저 행위하여 군사들의 마음을 결속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금혁은 진과 북이다. 문종실록 3권 문종특이년 8월 5일 병자 첫번째 기사 조아이정 황부인이 사신관에 나가 문안례를 올리다. 문안례를 행하고 인해 사헌하는 일로 북경에 간다는 의사를 알렸다. 문종실록 3권 문종특이년 8월 5일 병자 두번째 기사 사신 정선이 예골하다. 임금이 건정문 안에서 맞이하여 사정전으로 들어와서 다례를 행하였다. 정선이 임금에게 북벽에서 교위에 앉기를 청하고 자신은 동벽에서 무족상에 앉았다. 정선에게 모의 일령을 주고 우승지에게 정의한과 환자 홍덕경에게 명하여 두목을 빈청에 접대하게 하였다. 정선이 아뢰기를 전일에 바꾼 말을 바치니 황제께서 매우 기뻐하였으며 또 예겸과 사마순이 안평대군의 손수 쓴 글씨를 가지고 가서 바치니 황제께서 말하시기를 매우 좋다. 꼭 이것이 조자앙의 서체이다 하면서 칭찬하기를 마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무리가 올 때에 황제께서 말하시기를 그대들은 조선에 도착하거든 중국에서 없는 물건을 구하여 오라고 하였다. 정선이 단자 5필 나 1필 배곡대 1료 청화종 6사 화합 2사를 바치고 내궁에게 단자 2필 사 1필을 바치고 내궁은 곧 귀인 홍씨이다. 이때 중궁은 이미 홍수하시고 홍씨가 내전을 다스렸다. 동궁에게 배곡대 1료 단자 2필을 바쳤다. 정선이 나가서 양무의 집에 가니 내수가 김충에게 명하여 주육을 주게 하였다. 임금이 세자가 되었을 때 정선이 일찍이 동궁을 섬겼던 까닭으로 임금께서 정선을 대우하여 언례를 베풀 및 특별하였다. 다례는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 임금이 중국 사신에게 차를 대접하던 의식이다. 무족상은 발없는 병상이다. 조자앙은 오나라 조명부의 자이다. 문종실록 3권 문종특이년 8월 5일 병자 세번째 기사 전라도 내 각 고을에서 비가 올도록 빌다. 전라도 감사가 도내의 한제를 보고하니 각 고을로 하여금 비가 오기를 빌도록 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5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이속의 손자 이인문의 과거 응시를 허락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전장에 의가하여 아래기를 이속의 손자 이인문을 육전에 의가하여 과거 시험에 나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5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사신 윤봉에게 노비를 하사하다. 처음에 이빈의 정몰된 종 4명을 그 아내 구시에게 돌려주고 그 자신만 역사하도록 하고 또 구시의 정몰된 노비 27명을 돌려주게 했는데 그 중에 구시가 위의 항목 노비 27명을 가지고 그 종족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이때 와서 그 낳은 자녀까지 모두 윤봉에게 하사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합의 승지 정찬손이 사신을 문안하다. 사신에게 문안하니 대답하기를 그러 오기가 험난한 먼 길에도 오히려 안온하게 왔는데 하물며 이르는 곳마다 모두 우리 집이며 날마다 삼시의 자양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중국 사신에게 찬거리를 내려주다. 환자 엄자치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찬거리를 나누어 주었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사신 윤봉이 예물을 바치다. 윤봉이 금섭 마료대 1료 단자두필 청하 백종 5사 자색종 6사 화원자 10사 순청 소원자 10사 순청 주주 1사 대접 중접 소접 64 청화 사반 9사 대화 청화 대장 1사 양 27두를 바치고 내공에게 나 한 필 단자 한 필을 바치고 동공에게 단자 두 필 순천종 6쌀을 바쳤다. 정선이 단자 세 필 자첩 27사 화다종 6사 정묘 금주주 1파 청화 백자원 10쌀을 바치고 내공에게 나 한 필 단자 한 필을 바치고 동공에게 단자 두 필 청화 다종 6쌀을 바쳤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6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임언정 이인옥생의 졸기 조회와 시장을 정지시키고 조문하고 부의하고 전을 내리었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6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봉상시의 계집종을 내자시의 직비로 삼다. 형조에서 봉상시의 계집종 1명으로서 내자시의 직비로 정하니 예소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본시의 재향의 사무가 바쁘니 다른 역에는 정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하영과 정갑선 등이 의논하기를 봉상시의 노비를 다른 역에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만 육전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강년의 수교에도 있으니 경술이 어수선하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봉상시는 재향의 많음과 사무의 번잡함이 이전에 비할 바 아니니 마땅히 직비를 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황보인 김종서 정군 등은 의논하기를 내자시의 직조도 역시 진원의 중대한 일이니 그런 까닭으로 비록 사무가 기묘하더라도 각 관사에서 모두 정하여 보내게 하는데 하물며 한 명의 계집종이 봉상시에 무엇이 보탬과 들림이 있겠는가? 마땅히 직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황보인 등의 의논에 따랐다. 직비는 직조를 맡은 계집종이다. 문종실록 3권 민종적인년 8월 6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시위군의 항호를 정돈한 정장에 의하여 의정부에서 아래다. 크고 작은 거둥의 시위군사가 행진을 할 점에 15법이 명백하지 않아서 혹은 천천히 가기도 하고 혹은 빨리 가기도 하며 혹은 모이기도 하고 혹은 흩어지기도 하면서 앞뒤가 서로 끊어지고 나아가고 물러가니 절차가 없으므로 기울이 엄격하지 않아서 군정의 대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금후에 제2의 군사는 매 5인마다 5장을 두고 10인마다 10장을 두고 25인마다 대정을 두고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대오를 읽거나 명령을 떠나지 못하게 하며 지금 분장한 직무는 순행 검찰하여
만약 군율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그 범한 사람과 각각 그 대장을 처벌하고 분장한 직무와 그 제위의 절제사도 또한 각기 관장한 바에 따라 군대의 호면을 검찰하여 항우를 정돈하도록 함을 항구한 항식으로 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5의 법은 15지법인데 군사의 5인 또는 10인이 이루는 대오인데 군사의 대오를 이루는 단위로서 5인마다 5장을 10인마다 10장을 25인마다 대정을 두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대오를 잃지 않게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혜루에 나아가 정사를 보다. 비로소 정사를 보았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우고성제 김문기에게 사신을 위로하도록 하자 윤봉이 집을 내려주도록 청하다. 김문기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였다. 윤봉이 말하기를 어제는 노비의 문건을 감사히 받았으며 또 나를 위하여 재택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다만 백성을 힘을 번거롭게 할까 염려되니 용컨대 작은 집 한 채를 사서 주소서 하였다. 윤봉과 정선은 성품이 모두 탐욕이 많아서 청구하는 것이 만족함이 없었다. 관반에게 넌지시 말하며 노비와 가사를 청구함으로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논해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지금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시작하면 후일에 본국에서 중국에 입주하는 황관이 사신이 되어 와서 전례를 들어서 청한다면 그 배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임금 듣지 않고서 두 사신에게 모두 노비와 가사를 하사하였다. 두 사신이 늘 우대하여 매양 청구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모두 자기의 뜻을 굽히면서 따르니 그런 까닭에 윤보가 정선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문득 노기가 얼굴에 나타났었다. 관반은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태평관이나 동평관에서 임시로 파견한 관원인데 정산품 이상에서 임명하였다. 접반사이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안승선 등의 관직을 제수하고 신묘의 직책을 고쳐내리다. 안승선을 중추원사로, 윤중구를 지중추원사로, 김윤수를 의와 김청을 아우러 동지중추원사로, 김완지 인수부 윤으로, 하한을 인순부 윤으로, 김의지와 박연을 아우러 행첨지중추원사로, 성득식을 이조 참의로, 우효강을 동부승지로, 김한길을 사관은 좌정은으로, 박강을 황해도 도절제사로, 이징옥을 함길도 도절제사로 삼고 또 윤봉의 조카 윤길상을 관계를 뛰어넘어 올라 사직으로 임명하고 윤길생을 관계를 뛰어올라 의영고 부사로 임명하고 정선의 형 백성정지를 부사정으로 임명하고 정기와 정강을 모두 사형으로 임명하고 또 중신묘의 칭으로 고쳐 대조계 성교정 도총섭 밀전, 정법, 승량, 조도, 채용, 일여, 비지, 쌍운, 도생, 일물, 원흉, 무예, 해각종사로 삼았다. 아이고. 문정실록 3권 민중주기년 8월 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장령 화이지가 관직제수의 균평하지 못함을 바로잡도록 아뢰다. 김신행이 지난 세초에 외임으로 채직되어 왔는데 지금 1주년이 차기 전에 또 지태안군사로 임명되었으며 지정은 판이조사를 겸직하였는데 지정은 정분의 생지로서 정분에게는 상피할 처지이나 판사복시사에 임명되었으니 모두 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상관에서 수위에 있는 사람이 지난 세초의 고적이 중인 경우에는 법으로서 마땅히 분계가 같은 다른 관서에 옮겨 임명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조에서 즉시 제수하지 않더니 이때 와서 예문관 본교 이효장은 부사직으로 임명하고 성균관 박사 김위는 교수관으로 임명하고 교서랑 진유경은 행참군으로 임명하였으므로 그 관직이 또 균평하지 못하였으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정은 아랫사람이 개정한 것은 아니나 곧 특지로 임명된 것이며 김신행은 무과 출신으로서 인품과 재간이 서로 합당한 셈이다.
삼관의 일은 그 당시에 2조에서 개청하였으나 벼슬 자리의 결혼이 모자란 것을 내가 모두 이를 알고 있다. 하였다. 하귀지는 순진하고 정직하여 공무만 위하고 사사는 잊었다. 세정조에 있어서도 매양 소를 올려 패단을 진술하는 대우가 매우 융숭했는데 임금께서 저기하시자 직집현전의 직무로서 윤대하여 해가 져야만 거제서야 나가게 된 임금께서 이를 가상히 여겨 마침 날마다 입대하도록 하였다. 세천은 조선 초기 때 매년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가에 승진시키고 좌천시키던 일이다. 삼관은 예문관, 교수관, 정문관이며 행참군은 7품 이상의 풍계의 사람이 7품의 참군에 임명되었을 때 부르던 칭호인데 참군은 국초의 계승부와 훈련관에 따른 7품 무관의 벼슬이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는 8월 7일 무인 5번째 기사 승문원에서 보는 직사에 대하여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다. 승문은 도제조와 제조가 아뢰기를 본원의 직무는 사대결인 사무에 전념하기 때문에 관계가 지극히 중대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원의 관원들은 모두 선택하여 날마다 과정을 권장하니 그들 중에서도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한 징계하는 법을 제정했으므로 다만 한 원에만 구속되어 대관과 육조의 화관 요직에는 천직되지 못하게 되니 비록 그 임무를 잘 처리하는 사람일지라도 권장됨이 없게 되고 사람들도 또한 영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견책과 형벌을 가하더라도 한가히 놀면서 세월만 보내게 되므로 성료를 기약하기가 어려우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건대 강의관의 권과 경례에 의하여 그 제품에 따라 대강과 육조에서 제수시켜 영선을 보이고 본원의 직사를 겸무시켜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게 하고 이로써 과정을 권장하도록 오히려 하는 일에 게을러서 부지런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한결같이 입법의 과제에 의하여 주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는 8월 7일 무인 6번째 기사 오찬성 김종서가 도내 군력 수비에 관한 방책을 아뢰다. 처음에 평안도 도절제사였던 오찬성 김종서가 상언하기를 이를 전례대로 남도의 민정을 징발하여 윤돈으로 나누어 지켜서 연변 각처의 농민을 방비 보호하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징발된 사람들이 모두 농민이기 때문에 대개가 모두 용렬하고 유약함으로 나누어 소속된 군관과 토병들이 사사로이 부리기만 하고 있으니 이는 모두 방수에는 이익도 없으면서 다만 남도 백성의 농업만 실패시킬 뿐입니다. 또 총통은 진실로 예리한 물기가 될 것이니 이로써 가히 적을 제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조하는데 지극한 정성을 다할 것이며 군사 모든 사람들에게도 모두 전습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본력이 있고 상시로 각기 그 사물을 치루어야 되는데 점멸을 당하고 있어야 비로소 모아서 이를 시험하게 되니 사람과 기계가 본디부터 서로 익숙해지지 못하므로 불을 지르고 화를 쏘는 것이 매양 거적당한 곳에 어긋나게 되니 매우 염려할 일입니다. 본도의 마병과 보병의 시후는 모두 5천여 명이니 정하게 골라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갑사로 더 만들고 팔 힘이 있는 사람은 총통군으로 더 만들어서 본론과 본위에서 더 소속시켜 녹용 천전시키고 이내 우휴를 베푼다면 할 양들 중에서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또한 많을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요해지를 나누어 지키도록 한다면 남도의 농민 장정을 징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상시로 연습시켜 간단히 없도록 한다면 저절로 기회가 정숙해져서 사변에 임하여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월봉이 지택하기가 어렵거나 뱃살자리의 결혼이 혹시 넉넉지 못할 것이 염려되지만 만약 가설한 수요 내에 혹은 5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보충하여 수요를 메워서 뱃살한 사람에게 후하게 급료를 주고 공로를 개선하여 관직을 임명한다면 반드시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리저리 옮겨 자리를 메우고 보충한다면 뱃살자리의 결혼이 적은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옛날 성의 수비는 자성, 나성과 고지의 험고함이 있고 또 누로 기계의 엄중함과 군량저축의 여유가 있어도 오히려 능히 보완할 수 없음을 근심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업성들은 모두가 단성뿐이고 외성과 고지도 없고 오래도록 편안한 데에 익숙해져 큰 적군을 보지 못했으므로 성위의 방비하는 기구도 또한 허술하고 더구나 군량 저축이 적은 이유로서 오랫동안 견딜 수가 없으니 생각이 이에 이르면 실로 한심할 지경입니다. 마땅히 역대 방수의 기구를 강구하여 무릇 사용에 편리한 것은 모두 모방하여 이를 시험해보고는 그 겨냥을 남겨 간수히 해두고 아울러 제자를 갖춰다가 시급히 쓰기 위하여 준비할 것이며 그 이웃에게 성자가 없는 현업의 군수품은 모두 여러 상에 운반해두고 이내 관리와 백성을 다 일러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말의 꼴과 식량을 많이 저축하여 둘 것이며 공사, 인마의 양료는 모름지기 수년 이상의 저축을 준비한 후에야 난에 임하여도 사람들은 견고한 뜻이 있게 되고 성을 지키는 사람이 그 뜻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성벽과 보루는 이산, 소삭주, 고산리와 같은 곳에도 또한 석상을 쌓아야만 그제서야 능히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심이 화합되지 못하면 성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니 어찌 가히 전적으로 이것만 믿고서 험고하다고 할 것입니까? 만약 하는 수가 없어서 백성을 노역시킬 일을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비상한 언택이 있어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힘을 너그럽게 하여하며 다시 무유를 베풀어서 5, 6년을 한정하여 전세 외에 모든 조발되는 잡종 부과는 모두 감면하도록 하고 이내 백성의 고통을 다방면으로 차단하여 일제 모두 없애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즐거움이 있음을 알도록 한 후에야 형편에 따라 이들을 사역하여 금년 봄에는 동면을 보수하고 내년 봄에는 서면을 보수하며 금년 가을에는 여정을 수축하고 내년 가을에는 갱감을 파괴한다면 소득이 실상이 있고 엉망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의 의정부와 병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도록 하였더니 이때 와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방수의 갑사와 총통군의 조목을 가설을 하되 이보다 앞서 남도의 정군 7번으로 나누어 그 연변에 각처의 군조를 많고 적은가 방의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음을 헤아려 혹은 4, 50명이나 혹은 2, 30명이나를 차등하여 나누어 보내되 3월로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서로 교대하여 부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개가 모두 용렬하고 유약하며 또 대신 보낸 군졸이 많으므로 한갓 토병의 사역만 될 뿐이니 그 변업을 방수하는 이익을 적게 되고 남변의 패농하는 해는 더욱 많게 됩니다. 또 총통군은 군조로의 건장하고 약한 것은 가리지 아니하고 다만 명수만 채우게 되는 것이며 또 교섭은 유독 총통군뿐 아니라 군사서리로부터 설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수하도록 하니 그 교섭하는 방법은 광범위한 듯합니다. 그러나 화약을 잇대기가 어려우니 비록 명칭은 총통군이라 하여도 한꺼번에 연습시킬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외의 사람이겠습니까? 또 위의 사람들은 각기 본역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그들이 익힌 바가 아니고 또 권리화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모두가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여 매양 점렬할 때마다 화살을 쏘는 것이 적당한 곳에 어긋나게 되니 혹시 창들의 병고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상언에 의하여 갑사와 총통군을 가설하소서. 갑사의 원액은 매 1번마다 1,500명 중에서 900명은 서울 안에서 수비하고 350명은 함길도에서 방수하고 250명은 평안도에서 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인원을 정했지만 그러나 서울 안은 가설된 충순위와 총통위 등의 군사도 또한 많으니 서울 안에 수비할 갑사 900명 내에서 100명을 덜어내어 평안도에서 가정시키고 5번에 500명을 아울러 첨가 소속시킨다면 월봉을 지탱하기 어렵고 벼슬자리의 결혼도 모자라게 되는 패단은 없을 것입니다. 가설한 실차의 갑사는 인원을 보충한 수요가 저절로 곱절이나 많아질 것이니 가령 정군 450명에 방수처 갑사 20여 명을 정군 30명에 방수처 갑사 6, 7명을 정원하여 차정한다면 옛날에 비해서 방수의 이해가 현격할 것입니다. 본도의 총통군
원액은 1328명이었지만은 그러나 대개가 늙고 약한 사람이 많으니 도질제사로 하여금 양민과 천민을 논할 것이 없이 서울 안에 취지하는 법에 의거하여 모래를 3역 이상을 들어서 입격한 사람은 그대로 정하고 만약 정원이 차지 않으면 보병의 정군과 한역인으로서 제주를 시험하여 이를 충당하되 원래 가정한 인원과 합계 1500명으로 정원을 정하여 연번으로 방수시켜 그들로 하여금 총통을 익히게 하고 해마다 봄, 가을에 도질제사가 순행하면서 다시 그 제주를 시험하고 그 시제의 분수와 방수의 일수를 상고하여 그 중에서 분수가 우수하고 출근한 날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양이면 상관을 임명하고 관직은 육품에 이르러 거치게 하고 천인은 배를 상주어 권려하게 하여 처음으로 수직한 자와 가자한 자에 대하여 상포의 절차를 계속해서 인원하도록 할 것이며 그 역대 방수의 기구로서 사용에 편리한 것은 강구 시험해야 한다는 조목은 지편전으로 하여금 옛날의 조문을 상고하여 개달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성자가 없는 현읍에 군수품을 여러 성에 운반해 드려야 한다는 조목은 남도 각 고의 조세를 해마다 차차 이전하도록 이미 법을 개정했으니 거전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성자가 없는 각 고을에는 의창 외에 지난해 국고의 쌀, 멸의 수요와 가까운 이웃 고을의 석성 안의 국고 유무와 간각의 수요를 그도의 감사로 하여금 헤아리게 하여 아무고을 국고의 곡식 몇 석은 아무고을 석성으로 옮길 것을 마감하여 개분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산소, 삭주, 고산리 등의 성벽과 성보는 모두가 변방 땅이므로 돌려서 쌓지 않을 수가 없지만 다만 한꺼번에 다 같이 착수하기는 어려우니 그 먼저 하고 뒤에 할 것과 급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점차로 축조하여 5년 동안을 한정해서 전세를 제외하고는 잡종 부과는 감면해야 한다는 조목은 주장한 호조로 하여금 그 용도의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을 행하려 마감하여 개문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점열은 낱낱이 검열함이며 우휴론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 구휼하는 일이고 한량은 일정한 직사가 없이 놀고 먹는 양반이나 향리계층을 말하는데 무가에 오르지 못한 호반이나 구실을 마치고 거간한 향리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가설은 정원 이외의 벼슬자리를 임시로 더 늘리는 것이다. 자성은 본성 옆에 작은 성이고 나성은 성 밖에 겹으로 쌓은 성이며 구지는 성 밖에 둘러판 무시고 누로는 성의 망루이며 여장은 성각휘고 갱감은 구덩이이며 실천은 각 관사에 정해진 숫자 안에 들어가는 정식과는 이 경우는 지록의 과수를 받으나 임시직에 해당되는 예차일 때는 지록이 없었다. 삼력은 무제를 시험할 때 주력으로 할 때 주력, 달리는 힘을 재는 단위의 하나인데 두 손에 각각 50건의 물건을 들고 160보를 달리는 자를 1력, 230보를 달리는 자는 2력, 100보를 달리는 자를 3력이라 하였다. 상포는 배를 상주는 일이며 미열은 쌀아기를 말한다. 문중시록 3건 문정주기는 8월 7일 모인 7번째 기사 윤봉에게 큰 일이 가죽을 내려주다. 윤봉이 칼장식에 소용되는 대량피리 등의 물건을 청하니 군기감에서 명하여 주도록 하였다. 대량피는 큰 일이 껍질이다. 문정실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7일 모인 8번째 기사 대마도의 종정국이 토물을 바치다. 문정실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8일 기묘 첫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산천 제사에 쓸 향축을 전하다. 임금이 친히 풍운 내우와 산천 성왕의 제사에 쓸 향축을 전하다. 문정실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8일 기묘 두번째 기사 경상도 도사 김계희가 하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도사는 감사에 버금가는 관원이므로 그 임무가 가볍지 않으니 가서 그대의 직책에 간신하라 하였다.
문정실호 3건 문정주기년 8월 8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우승지 이승지가 사신을 문안하자 윤봉이 아우와 조카의 관직 승진을 요청하다. 윤봉이 말하기를 노인이 도터히 언위하여 저심을 받으니 밤낮으로 감촉하는데 지금 또 아우 윤중부고와 조카 윤길상, 윤길생들도 특별히 큰애를 잊게 되었으니 감격하여 기쁨이 지극한 나머지 밤이 새도록 자지 못했으며 새벽에 일어나 대구를 향하여 분향 축수하고 즉시 예고라에 사언하려고 하였지만 사제의 치제가 아직 행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마당에 나아가서 사언할 예정입니다. 또 전일에 노비를 하사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이미 보았지만 서울 밖에 있는 사람도 또한 이를 보려고 하여 전하에게 아뢰옵니다. 또 하사를 받은 집에 노비가 없은즉 간수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조카로 하여금 노비를 거느리고 입거하려고 하니 혹시 황제의 은혜를 입어서 사직하기를 청하여 고향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 집에 거주하면서 타고난 수명을 마치게 될 것이니 감격의 극도에 이르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며 말하기를 지금 계신 황제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문무천관들이 모두 관계가 성진되었으므로 비록 태사일지라도 또한 칭호를 고치도록 했는데 우리 전하께서도 또한 이러한 예의에 의하여 윤중부와 조카 윤여안에게도 관반 등의 관직을 승진시키게 하소서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년에 최윤의 왕전보를 안동하여 광명에 도착하니 총병관 왕의사 등이 주본에 의하여 이만주에게 돌려주라고 하니 최윤이고 하기를 왕전보는 본래 중국에 속한 사람이고 또 이만주는 본국과 오래된 혐오가 있으니 돌려줄 수 없습니다고 하므로 두 대인이 최윤에게 주고 바로 황제의 처소에 이르도록 했는데 그 후 황성의 싸움에 왕전보가 힘껏 싸워서 적군을 죽인 것이 자만 많았으니 만약 최윤이 아니었다면 왕전보가 어찌 능히 중국 조정에 임용되어 이러한 큰 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최윤의 뛰어나게 총명한 것을 이 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했다. 정성은 말하기를 형과 아우에게 명하여 관직을 제수하시니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격하옵니다. 내가 옛날에 동궁을 가까이 모시어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지금 또 후하게 대우해 주시니 감격하여 기쁜 마음은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문정실호 3건 문정주기년 8월 8일 김묘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이계전을 보내어 눈병을 앓는 사신 윤봉을 위로하게 하다. 문정실호 3건 문정주기년 8월 8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사안부에서 성득식의 이조 참의 재수가 불과함을 아뢰다. 이조는 직무가 인물을 전형 선발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으니 인물을 전형하는 그 임무는 지극히 중대합니다. 성득식은 조부의 엄덕을 받아 관직이 대부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오히려 만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한 가지 공로도 없으며 또 인망도 없으니 마땅히 이조 참의로 제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또 삼관의 거관하는 일과 김신행의 일에 대하여 두 번이나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득식은 특지에 의한 것이고 김신행은 무신임으로 변방의 고을에 합당하니 모두 고칠 수 없으며 삼관의 일은 이조에 명령하여 마감하도록 하였다 했다. 처음에 생은 최인근이라는 사람이 삼관의 관원에게 예를 하지 않으니 예문관 본교 이효장, 성균관 박사 김위 교서랑 진유경 등이 모두 삼관의 행수로서 동료를 거느리고 성균관에 모여서 처벌을 의논하려고 하니 최인근이 복종하지 않고서 달아나가 예조 판서 허우에게 호소함으로 허우가 성균관으로 하여금 논보하게 하고 마침내 삼관에서 유생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하고 또 전최에 있어서도 행수, 작물을 모두 중등에 두고 또한 고적이 중등인 사람을 품계가 같은 다른 관사에 옮겨 임명하여 다음에 있는 사람으로서 천전시키는 법을 제정하였다. 대개 건국 초기부터 삼관의 관원이 성균관에 모여서 무례한 유생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였는데 이후로는 유생이 선배를 업신여기는 일이 대단하였다. 허우는 밖으로는 정직한 체 하면서도 안으로는 간교하며 겉으로는 사람을 무마하면서 속으로는 실상 헐뜯는 것이었다.
문정실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8일 김효 6번째 기사 병조 정남 김복회를 탄핵하도록 사무에 명하다. 김복회가 길에서 대군과 여러 군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피하면서 바로 서서 두 손을 마주잡지 아니하니 사무에 명하여 이를 탄핵하도록 하였다. 문정실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8일 김효 7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신을 맞을 때 창패의 군장에 대해 아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하여 아래기를 중국 사신을 영접할 때 외방 각 고르의 창패는 그전에는 전 3패, 후 2패로서 수요를 정하여 행문 이첩하였지만 그러나 각 고르의 수령들은 이를 보기를 여사하여 조금도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말은 야위고 약하여 튼튼하지 않았으며 혹은 빈말을 타기도 하고 창은 크고 작은 것과 길고 짧은 것이 통일되지 않았고 칼날은 단련되지 않았으며 그 나머지 갑주와 궁치도 또한 정련되지 않았으니 대체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전 창패와 후 창패를 각각 1운으로 하고 매 1운마다 25인으로 정하되 모두 건장하고 튼튼하면서 살찐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르게 하고 군장도 또한 모름지기 정련하도록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능히 자기 스스로 갖추지 못한 사람은 관중의 군기를 나눠주되 감사와 도제제사로 하여금 다시 검찰을 가하게 하며 만약 혹시 그렇지 않으면 수령과 감사, 도제제사가 계문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 3패는 군사의 진도에서 부대의 앞에서는 새 창패를 말한다. 전 창패이다. 후 2패는 군사의 진도에서 부대의 뒤에서는 두 창패를 말한다. 후 창패이다. 우는 군사나 마필의 이동 단위 부대인데 여기서는 25명의 사람과 25필의 말을 1운으로 하고 있다. 패를 말한다. 문정실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9일 경진 첫번째 기사 동부승지 우효강을 보내어 사신을 문안하도록 하다. 우효강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내일에 대인을 청하여 한 잔의 술자리를 베풀려고 하는데 아마 대인에게 수고를 끼칠 듯합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비록 청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마당에 가서 아련해야 할 것인데 어찌 감히 가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문정실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9일 경진 두번째 기사 진지가 예골하여 예물을 바치다. 진지가 예골하여 벼곡대 인료 단자 열필 사 두필을 바친 임금께서 사정전에 나아가 진지를 인견하고 말하기를 본국의 사신이 북경에 갈 때마다 그대가 매양 우대함으로 내가 매우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였다. 이나여 우효강과 환자 홍득경에게 명하여 조계청에서 접대하고 모이와 모간을 하사하였다. 문정실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9일 경진 세번째 기사 중국 사신에게 찬구를 내려주다. 엄자치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찬구를 나눠주었다. 문정실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9일 경자 네번째 기사 관복과 채패가 하사된 것을 경희전에 고하다. 문정실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10일 신사 첫번째 기사 중국 사신을 위하여 온집년을 베풀다. 사정전에서 베풀고 안장 갖춘 말 각각 한 필과 응구 각 2개씩을 주었다. 온집년은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온 지 5일째 되는 날에 베풀던 연회이다. 응구는 매를 부릴 때 사용하던 팔찌인데 가죽으로 만들어 팔에 끼웠다. 문정실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10일 신사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심씨의 무덤에 치지하는 예를 아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하여 아래기를 외조고 심씨의 비인 사만 국대 부인 안씨의 무덤을 매 속절마다 다른 예에 의하여 치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10일 신사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송씨의 무덤에 치지하는 예를 아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세종대왕의 외조고 여흥부 흥군 민씨의 비인 사만국대 부인 송씨의 속절 묘제는 태종의 외친 묘제의 예의에 의하여 무덤이 있는 곳의 관운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것이며 무릇 분묘를 수치할 적에는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지내되 향을 내려주는 일은 없애고 또한 무덤이 있는 곳의 관운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윤대를 청하고 경연에 나아가 건사록을 강하다. 지경연사 김종서가 아뢰기를 마음이라는 것은 일신의 주제이고 만사의 근본이니 마음이 진실로 바르지 못하면 만사가 틀리게 되는데 하물며 군주는 억조의 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서정만기를 한 놈으로 통습하게 되니 그 마음을 먼저 바로잡아 정치를 하는 근원을 밝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글에 기재된 것은 모두가 마음을 바로잡고 몸을 수련하는 요령이므로 군주가 마땅히 먼저 강독할 것입니다. 신이 그늘의 전하께서 이 글을 강독하시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사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는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그를 강독하다가 성인이 중정의 인의로서 정심하고서 주정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을 이끄는 것인가 하니 김종서가 대답하기를 중이라는 것은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이 없다는 명칭이고 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공평하여 조금도 사심이 없음을 이르니니 정도 또한 중일 뿐입니다. 지금 전제의 일로서 말한다면 중정을 얻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전하께서는 전제가 이미 바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바로 되지 못했는가를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체 이와 같은 까닭으로서 연사의 풍년과 흉년을 보아서 등급을 감했던 것이다 하였다. 무망을 성이라 이른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을 일컫는 것인가 하니 김종서가 대답하기를 무망이라는 것은 실리의 자연으로서 조금의 위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성인은 순일할 뿐이니 시문하여 다함이 없는 것은 하늘의 도이고 순일하여 다함이 없는 것은 성인의 도입니다. 천도는 시문하여 다함이 없으므로 진실하여 허위가 없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봄이 간 후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간 후에는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간 후에는 겨울이 와서 사시가 운행되어 백물이 생장하여 조그마한 틀림도 없게 됩니다. 성인도 천도처럼 순일하여 또한 다함이 없으니 그런 까닭으로 공평정대함으로써 사사와 망령이 어디로부터 들어올 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도에 마땅한 이 할 일을 다하여 이단의 사설에 미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불도는 허무정멸하여 세상을 떠나고 시속과 격리되어 윤리를 멀리하면서 진실하지 않으니 그런 까닭으로 옳은 듯하면서도 그릇되이 그 만류의 패단이 장차 혹시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도는 진실로 인간의 일은 아닌 것이다 하였다. 주정은 마음을 가라앉혀 외계의 유혹에 움직이지 않는 일이다. 위망은 거짓과 망령 때입니다. 문정실록 3권 문종적이년 8월 1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향을 올린 외인 종정국에게 예물을 하사하다. 종정국에게 백면포 세필 면주 네필을 회사하고 정대랑 중미 단정 화진한 쇠모에게 백면포 각세필 면주 각세필을 회사하고 등구랑에게 백면포 다섯필 면주 다섯필을 회사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는 8월 1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외인 하진난 쇠모에게 호군을 내려주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외인 화진난 쇠모에게 호군을 주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으니 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또 의복 사모 각대를 주었다. 문정실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1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동승지 이 계전을 보내어 사신을 위문하게 하고 방어를 위한 물소를 내려주도록 청하다.
사신이 대답하기를 어제는 술 때문에 아마 실례한 일이 있는 듯하니 10분 황궁합니다. 전하의 언덕은 말로써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 이 계전이 인하여 고하기를 본국은 방어가 가장 기묘하기 때문에 모름지기 수우각으로서 화를 만들어야 하므로 매양 통사로 하여금 구매하여도 쉽사리 많이 얻지 못했는데 또 지금 칙서로서 선유하기를 능히 적을 잡는 이가 있으면 똑같이 농공행상하겠다고 하였으니 원컨대 물수 암수 20두를 해도에 놓아 길러서 활 제조하는데 이바지하기를 황제에게 추청하는 일은 다만 대인이 지위에 매여 있습니다 하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전일에 이 말을 듣고서 이미 전하의 의사를 자세히 살폈으니 돌아가서 황제에게 주문한다면 윤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11일 이모 5번째 기사 강원도 도사 안철손과 평산 도호부사 권조가 하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안철손에게 이르기를 도사 맡은 임무가 가볍지 않으니 가서 건신할지어다 하였다. 권조에게 이르기를 황해도는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 지난해에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만약 변방의 사변이 발생한다면 이 도의 백성들이 실제로 먼저 가야만 하니 그대는 조심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11일 이모 6번째 기사 하한, 김윤수, 김완지, 정항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한을 동지중추 원사로 김윤수를 인수부 윤으로 김완지를 인순부 윤으로 삼고 또 정선의 아우 정항에게 부사직을 임명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11일 이모 7번째 기사 사신이 관반 이맹진과 중국 황태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윤봉은 사신이 관반과 더불어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윤봉이 손으로 재면서 말하기를 황태자의 키가 이와 같으나 다만 그 종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서로 선하에 고유했습니다. 하고는 인하여 송태조의 일을 말하면서 다만 말머리만 내어놓고 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관반 이맹진이 말하기를 지금 황제께서 또한 아들이 있습니까? 아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황태자의 나이, 신체가 서로 비등비등할 것입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11일 이모 8번째 기사 중국 사신에게 찬구를 내려주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11일 이모 9번째 기사 윤봉이 다시 입조하기를 청하다. 화자, 최존자, 강옥, 김득, 박근호와 조양의 아우 조기와 수호가 따라갔다. 화자는 거세하여 부리던 남자의 황간 후보자를 말한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10일 개미 첫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12일 개미 두번째 기사 중국에 어울리는 표준의 내용 사헌사인 공조판서 이사순과 부사인 인순부 윤, 김완지가 북경으로 가는데 임금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표선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음악은 들려만 놓고 연주는 하지는 아니하였다.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의 계획이 환하게 나타나서 먼 나라를 수위하는 일에 돈독하시어 황제의 하사물이 번번이 많으니 어찌 감격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마지 않으니 몸이 바스러지고 뼈가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의 아버지인 선신 이도는 먼 지방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행히 성대를 만나 보호 양육을 치우치게 받았으므로 항상 보답하기를 도모했으나 길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노마를 바쳤으나 겨우 힘 잘하는 데 따라 판출한 것일 뿐입니다. 어찌 천계에 돌아오는 길에 치기의 온순함이 거듭 베풀어질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재패가 어지럽게 펼쳐지니 이미 중심에서 하심을 감사하며 화은이 광채를 발산하니 실로 내부의 진보를 나누어준 것입니다.
은혜는 유명에 흡족하였으며 사체는 금석에 빛났습니다. 이것은 대개 삼가 황대폐하가 왕세를 후대하면 전례를 상고하고 속국을 사랑하는 인덕을 확추시킴을 만나서 마침내 유고로 하여금 특수한 은혜를 읽게 되었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자면서 선세의 충성을 계승하기를 바라며 하늘과 땅이 영구히 내려가기까지 성인의 수명을 배나 축원합니다 하였다. 박물을 바치는 표문에 이르기를 천자의 하사하는 물품이 매우 많으니 어찌 깊이 느껴서 잊을 수 없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도물이 변변치 못하지만 그런대로 사례의 의식을 시행합니다. 삼가 황백 백세 세저포 각 30필, 흑세 세마포 100필, 용문 염석 2장, 황하석 만화석 만화방석 잡채 화석 각 15장, 인삼 100건, 잡생마 30필을 갖추었는데 위의 물건 등류는 먼 지방에서 생산되었으며 제조가 훌륭한 공장이 아니니 건공 같은 도량을 미루어 진로의 도움을 용납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상성 황태우, 태상 황태우 중궁에게 바치는 예물은 홍색, 백색, 세저포 각 10필, 흑색, 세마포 2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 10장씩입니다. 하였다. 전문에 이르기를 저 위에 높이 있으면서 황제의 계획을 찬조하며 황제의 은혜를 인도 선포하여 해외의 변방에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마음속에 맹세하고 보답하기를 도모했으나 뼈에 새겨져서 있기가 어렵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히 태평성들을 만났는데 오늘의 사찰은 특별히 포장의 영광을 받게 되었으며 채패와 화언은 또 성례의 은총을 입었으니 분수를 헤아려 볼 때 소망의 넘침으로 온 나라 사람들이 뛰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삼가 황태자 전하의 품성이 총명하시고 단정한 자질이 단중하시어 일인의 권애를 받고 만방의 국가가 매여 있으므로 마침내 패방으로 하여금 특수한 은혜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본붕의 부탁을 조심스레 지켜서 축수의 정성을 항상 펼 뿐입니다. 예물은 백세 저포, 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잡채, 화석 각 10장, 잡생마 4필을 바칩니다 하였다. 천계는 자기 사신의 겸칭이며 유고는 문중 자신을 이끌고 진로는 티끌과 이슬이며 성례는 물품의 하사이고 일인은 천대를 말한다. 문중실록 3권 문중주기는 8월 12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진법을 연습시킬 사람으로 중추 황수신을 천거하다. 병조와 도지무에서 명령하여 진법을 연습시킬 임무를 맡을 사람을 선택하게 하니 여러 사람들이 중추 황수신을 천거했다. 병조에 명하기를 무릇 진법을 연습하는 일과 군사를 검찰하는 일은 황수신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라 하였다. 문중실록 3권 문종적유년 8월 1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사신 윤봉이 요청한 마을 안장을 만들어주도록 명하다. 공조에 명하여 만들어주게 하였다. 마을 안장 세부를 청구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적유년 8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에게 창구를 내려주다. 환자 김년에게 명하여 창구를 두 사신에게 나누어 주게 했더니 정선이 백나 4필, 단자 2필을 가지고 와서 김년에게 주어 임금에게 바치게 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적유년 8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함흥부 객사의 수리를 금년에 하도록 승정원에 전지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함흥부의 객사를 고쳐 짓는 일을 대신들 중에 혹시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년에 성식이 있고 또 영선도 많으니 마땅히 이를 정지시켜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위태하게 된 형상과 제목과 기와를 준비했는가 여부를 각기 들은 대로 아뢰라 하니 도승지 이계전, 좌승지 정리현, 동부승지 우효강 등이 아뢰기를 이 부는 평양부와 한결같이 마땅히 웅장하고 화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감각은 비록 퇴락하지 않았더라도 체제가 굉장하지 못하며 하물며 지금 제목과 기화가 이미 준비되었으니 고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를 고친다면 모름지기 검면에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우승지, 정찬송, 우고승지, 이순지 등은 아래기를 그 체제는 비록 굉장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무너지지는 않았으니 이 모양으로도 4, 50년은 지낼만 합니다. 한목금년에는 토목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으며 양계에서도 또한 성식이 있으니 토목의 역사는 마땅히 모두 정파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잠정적으로 이를 정지하고 다만 돌을 모아두어 내년을 기다려 고쳐짓도록 하라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돌을 모으는 일은 이미 마쳤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금년에 고쳐짓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문정치록 3권 문정주기는 8월 13일 갑신 세번째 기사 쌀 50석을 진관사의 조성소에 주도록 명하고 또 호조에 명하여 차가를 주어 이를 수송하도록 하였다. 차가는 노자이다. 문정치록 3권 문정주기는 8월 13일 갑신 네번째 기사 우정은 홍일동이 도호부사와 지군사의 풍계를 바로잡도록 아뢰다. 기천현을 승격시켜 군으로 하여 이름을 풍기라고 하고는 계령현감 김숙자를 풍기군사로 삼고 기천현감 김상례를 계령현감으로 삼았는데 이보다 앞서 5품으로서 도호부사를 삼고 6품으로서 지군사를 삼았으나 그 후에 개정할 때도 이미 벌써 부임한 사람은 모두 바꿔 임명하지 않았으니 청건대 이 예에 의하여 거전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치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13일 갑신 5번째 기사 사신 정선이 칼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다. 정선이 사사를 가지고 온 양각으로서 양의 뿌리를 말한다. 칼 70부를 제조하려고 하여 정철과 장식에 소용된 잔물을 첨부하고 또 화살대 50매, 동목, 유목, 마제, 치우 따위의 물건을 첨부하는 이를 허락해 주었다. 동목은 오동나무이고 유목은 버드나무이고 마제는 말굽이고 치우는 꽁깃이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14일 얼리온 첫번째 기사 중국 사신이 사제할 때 입을 의복을 하사하다. 관만으로 하여금 두 사신과 진지에게 사제할 때 입을 백색 저포 이 각 일형씩을 나누어 주고 두목에게는 각 일형씩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14일 얼리온 두번째 기사 사신 용봉이 칼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다. 윤봉이 사사를 가지고 온 양각으로서 칼 50부를 제조하려고 하여 정철과 장식에 소용되는 잔물을 첨부한 이를 허락해 주었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는 8월 15일 병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휘득전에 나가 추석제를 거행하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15일 병술 두번째 기사 사신이 인덕전에 나가 올린 제문의 내용 사신이 인덕전에서 사제를 행하니 휘득전은 이 전의 동쪽 모퉁이에 있는데 전의 내부가 좁은 까닭으로 신주를 모시고 이 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냈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황제께서 태감 윤봉과 봉어 정선을 보내어 고 조선 국왕 이도에게 유제하기를 왕은 동쪽에서 해외의 나라에 있으면서 대대로 전하는 봉작을 물려받아 하늘을 공경하고 황제를 섬겨서 능히 충성을 지켰으며 경례를 보존하고 백성을 어루만져 번병을 튼튼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장수와 복록을 받아 길이 100년을 지나야 할 것인데 어찌 이에 와서 갑자기 영원히 서거하는가. 부음이 멀리 이르니 진실로 슬퍼한다. 이에 특별히 그대에게 장헌이란 시호를 내리어 사람을 보내어 유죄하고 아울러 그대의 아들 이향에게 명하여 왕의 자기를 이어서 책봉하여 그대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나라의
사람을 통솔하게 하니 왕의 홀령이 알미 있거든 이 영총을 받을지어다 하였다. 태평관으로부터 도나문에 이르기까지 누가 교량 동구병문에 모두 결치하고 향탁을 설치하고 백강분사가 조복을 입고 시위 선도하였다. 사신이 막차에 들어와서 소복으로 바꿔 입으니 전하께서 백관들을 거느리고 최복 차림으로써 나아가 맞이하여 행사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사신이 객관에 돌아가니 조아이정 황보인으로 하여금 가서 살해하게 하고 인하여 도승지 이계전으로 하여금 두 사신에게 의복 1섭과 말 안장을 주고 두목에게는 의복 각 1섭을 주고 장설 두목에게는 마포 5필을 주고 조와 집찬 등의 두목 5인에게는 마포 각 4필을 주었다. 재물은 매우 풍성했는데 다만 간혹 화가 따위가 있어 불교의 의식과 같은 점이 있었다. 병문은 골목의의 길가이고 화가는 꽃과 열매를 말한다.